안녕하세요. 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4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차 재난지원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통과되었고 누가 얼마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2021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오늘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하고 본회의에 제출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산 및 기금 조정 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듯이 예산 총계를 보시면 세입이 3천억 줄어들고 세출도 3천억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변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잠시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번에 피해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 내역 중에서 감액된 부분을 살펴보면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디지털 전환지원, 정보화 작업,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마찬가지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세금으로 많은 정부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상당 부분 감액시켜서 일자리를 줄이기로 한 것이죠. 고용노동부를 살펴보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경원 프로그램 또는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증액이 됐고요. 해양수산부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16페이지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이 이번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죠. 이렇게 해서 최종 예산 총칙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정부 안에서 수정안까지 내용을 보시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했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 증액한 부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에서 제출했던 예산 19조 5천억 정도였는데요. 여기에서 약 5천억 정도가 증가해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역조치 연장 그리고 고용 충격 대응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당초 정부에서 제출되었던 안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 없는데요. 자, 표를 보면서 살펴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지원 인원 38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도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집합금지 대상 업종 중에서 이 기간을 계속 연장한 곳,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이런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집합금지가 완화되었던 업종, 그러니까 학원이나 겨울 스포츠 시설 여기에는 4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집합 제한,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 PC방 이런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또 일반 경영위기, 여행, 공연업,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일반 매출 감소, 그러니까 매출 감소액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체 여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 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특수고용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여기에는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5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고 이번에 4차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신청하셔서 받는 분들에게는 100만 원을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80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실직자 중에 법인 택시기사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여기에 대해서도 8만 명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라는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그러나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도 6만 명에게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먼저 실직이나 폐업을 한 근로빈곤층, 한계빈곤층 이런 분들에 대한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노점상에 대한 지원도 4만 명 5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여기에서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로 등록해서 앞으로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부분,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부분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지원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데요. 2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저소득 대학생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폐업을 했거나 실직했거나 하는 가정에 있는 대학생을 말합니다. 월 50만 원씩 5개월간 나누어서 2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농민, 어민, 축산인 이렇게 농축산과 관련된 종사자들 46만 명에 대해서 가구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100만 원을 지급하자라고 했는데요. 예산 상황을 다 따져봐서 30만 원밖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0.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약 46만 가구가 해당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문화나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지급 대상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맞춤형 피해 지원을 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대 의견을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38페이지 부대 의견을 보시면 첫 번째, 정부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연내 실집행을 철저히 검토해서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국회 본회의에서 세부 내용까지는 확정하지 않았으니 정부에서 전체 예산 규모를 놓고 예산안을 다시 편성할 때 올해 안에 다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또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빼라 하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계획을 하고 일정을 잡을 텐데요. 이 일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나머지 취약계층,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이나 어민 또는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라고 해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통과된 안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또다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실무부처에서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빠른 분들은 3월 말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으셨던 분들, 소상공인, 중소기업, 여기에서 버팀목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정부에서 국세청이나 다른 공공정보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면 3월 말 지급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4월 정도 되어야 실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고요. 근로자나 실직자 중에서 특고, 프리랜서 여기에 포함되신 분들 중에서도요. 이미 1차, 2차에서 받으셨던 분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 특히 농민, 어민 여기에 대해서는 3월 말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 실제 자료가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이런 절차들을 거친다면 4월 이후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 중에 한계빈곤층 한시생계지원금 이런 분야도요 3월 말에는 사실상 지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이후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국회를 통과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농민, 어민, 축산인 이런 분들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더욱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될 때 최대한 신속히 여러분께 정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